우리 보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만 했냐면 이 적분이 넓이랑 같다라는 이야기만 했잖냐. 그래요? 실제로 증명해 볼 거예요. 오케이? 이 증명 있잖냐. 시험 볼게. 오케이? 증명 한번 외워봐. 좀 길어요. 지금 봐봐. 좀 길어. 조금 긴 거야.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봐보자. 무엇을 할 거냐면 실제로 둘러싸인 넓이가 정적분의 값과 같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거예요. 오케이? fx가 지금 어떤 조건만 줬어? 양수 조건만 줬지. 오케이? 음수일 때도 당연히 정적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이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준 게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것은 하나씩 잡아갈 거예요. 무엇을 잡아갈 거냐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좀 기분 나쁘다. 이 그래프 크기 조정. 길쭉하게는 못 만드네. 이거 길쭉하게 만들고 싶은데. 아무튼 봐보자. 그냥 내가 그릴게. 또 뭐해? 쑥 이런 그래프가 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이 A에서부터 X까지, 여기를 X까지로 할게요.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정의할게요. 이거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X 플러스 델타 X를 잡아줄 수 있거든? 얘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S의 변화량 델타 S라고 할게요. 이 넓이를 델타 S라고 얘기할게. 오케이? S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델타 S라는 것을 무엇으로 써줄 수 있는 거냐면 S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를 넣어준 거에서 S에서 SX를 빼준 게 되겠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준 게 얘까지 정적분한 거에서 얘까지 정적분한 걸 빼준 것을 델타 S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때 나는 무엇을 구해주고 싶은 거냐면 S분의 델타 S, 델타 X분의 델타 S의 극한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거 뭔지 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할게. 다른 부분은 안 할 건데 그냥 델타 X가 양수인 경우만 할게요. 원래 이 음수인 경우도 해야 되는데 그 경우까지는 우리가 안 할게. 이 경우만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S다라는 것은 이거는 델타 X분의 S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나는 이제 무엇을 구해주고 싶은 거냐면 S 프라임 X를 구해주고 싶은데 얘가 뭐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S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얘를 S 프라임 X라고 놓아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싶은 거냐면 이것의 넓이를 SX라고 했잖아. 그래요? SX라고 했어. 이것의 넓이를. 이 넓이를 SX라고 우리가 놔뒀단 말이다. 근데 뭘 구해주고 싶냐면 이 SX하고 넓이하고 FX의 관계를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넓이랑 FX가 나름대로 관계가 있으면 이 적분해서 넓이라고 막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FX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잘 봤더니 이 x에서 이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놓을 수 있고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무엇은 이 델타 s는 이렇게 놔뒀더니 델타 s는 무엇이라고 좀 위쪽에다 쓸게. 델타 s는 무엇이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델타 x 곱하기 스몰 m 하고 델타 x 곱하기 라지 m으로 쓸 수 있거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s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스몰 m분의 라지 m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지금 양수의 범위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델타 S,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최소값보다 크고 최대값보다 작잖냐? 이 넓이, 최대값에 대한 이 넓이보다 크고 이 넓이보다 작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밑변의 길이는 델타 X지? 밑변의 길이는 이게 델타 X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m이랑 스몰 m이랑 라지 m의 값은 이 사이에 무조건 x를 대입한 fx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니까 이 사이에 fx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적으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fx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이거를 할 거야. 여기에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형태를 해줄 건데 좀 붙여서 적을게요. 뭐분의 델타 x분의 델타 s의 값은 무엇으로 갈 거냐면 이 델타 x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보자. 델타 x가 0으로 간단 말이다. 델타 x가 0으로 간단 말이다. 이게 0으로 가면 이 스몰 m이랑 라지 m은 어떤 값에 가까워져? fx의 값에 가까워지지. 이때의 값이잖아. 이때의 값은 fx에 가까워지고 라지 m도 fx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대값도 최소값도 다 뭐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fx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똑같이 쓸 수 있잖냐? 이게 델타 x가 점점 축소가 되면서 이 값도 뭐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극한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조금 어렵지? 어려워요. 넓이의 관계로 생각해 줬는데 이 작은 넓이가 큰 넓이 사이에 이 델타 x가 있음. 넓이의 변화량 자체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과정을 한 거야. 무엇을 했냐면 넓이를 a부터 x까지 넓이잖냐? 넓이를 잡은 이 넓이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습니다. fx가 나왔습니다 라고 했지. 그 말은 fx가 나왔다라는 것은 얘를 적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s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분에 대한 정의잖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이 주어졌냐면 이게 주어진 거야. 넓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넓이 함수 a부터 x까지의 이 넓이 함수는 fx의 뭐 중에 하나요? 부정적분 중 하나야. fx의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sx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냐면 sx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잖냐. sx를 무엇이라고 해줄 수 있다고?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다 라고 했잖냐. 그래요? 그 말은 얘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는데 라지 fx를 fx의 다른 fx의
다른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fx의 다른 부정적분 이라 하자. sx가 아닌 이렇게 이제 놔둘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놔둘 수 있냐면 라지 fx 플러스 c라고 놓아줄 수 있지 않냐. 그래요? 라지 fx c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SA자 있냐. SA는 뭐예요? A부터 A까지의 넓이잖아. 원래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SX로 놔뒀는데 A부터 A까지의 넓이는 0이 되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A부터 A까지의 넓이는 FA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FA가 되거든. 그러면 이 SA는 FX는 왜? 이거는 fx 마이너스 fa가 되고 이제 여기다가 b만 집어넣으면 b만 집어넣을게요. sb를 할게요. 얘는 fb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 이제부터 SB,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fx의 정적분으로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쭉 쫓아볼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운 게 이거잖냐. 우리한테 조금 어려운 게 이 부분이냐, 이 부분.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좀 어렵지 않냐? 예?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 가장 작은 값하고 큰 값은 어디에 가까워집니다? fx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지. 이 값은 0으로 가면 이 값이 fx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것만 나름대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S'X라는 게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미분한 게 fx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SX, 미분하기 전함수는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이 되겠다라는 거지. 또 다른 부정적분을 가져와서 식을 써봤더니 SX를 이렇게 쓸 수, 부정적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라지 fx 플러스 c인데 0을 대입했더니 c는 마이너스 a고 b를 대입했더니 fb 마이너스 fa가 되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양수로 줬을 때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은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은 이것의 무엇이 되겠습니다? 넓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델타 x가 양수인 것만 있잖냐. 사실 음수인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할게요. 오케이? 이것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하겠어. 그리고 음수인 파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안 할게. 오케이? 그것도 안 하고 양수만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더라. 증명 과정이잖냐.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한번 시험 봐보자. 오케이?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한번 물어봐 볼까? 이거 뭔 뜻이야 이렇게. 그건 하지 마. 다음 시간에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봅시다. 시험 끝나고 보자. 그 정도는 내가 허락해 줄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때 물어봐. 원 없이 물어봐. 눈물이 앞을 가려? 짜증나. 짜증이 나. 봅시다. fx가 a부터 b까지 연속일 때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면 양수의 값이면 넓이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잖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 그래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뽀로록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오케이? 이 넓이를 S1, S2라고 한다면 이 넓이
넓이 S1 플러스 S2예요.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범위 음수인 것을 뭘로 만들어주면 돼? 양수로 만들어주면 돼.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준 건 뭐 있었어요? 절대값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 fx dx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넓이를 구해주는 것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보자. 이 공간을 왜 이렇게 넓게 해놨는지 내가 모르겠어. fx, gx 두 함수가 있어.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두 함수가 있어요. 그럼 넓이가 이 S1, S2가 있단 말이다. 이 넓이를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게 이제 y는 fx, y는 gx야. 항상 무엇을 만드냐면 차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두 개를 뺀 함수를 차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두 개를 뺀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를 뺐더니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 길이가 그대로 온단 말이야. 이 길이들이 밑으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라는 거야. 이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라는 거야.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이 빼기가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턱 얘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 다시 올리면 돼.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지 않냐?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뺀 거거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잖냐? 이 길이를 그대로 연결해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야. 이 그대로 옮겨 이렇게 옮겨 맞추고 맞춰요. 얘도 맞춰주고 다 맞춰줘. 맞춰줘.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도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그대로 옮겨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옮겨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그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얘는 이제 얘가 더 밑에 쪽에 있겠지? 그지? 왜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수의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수의 값이 될 거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맞춰주면 뭔가 안 맞다. 좀 띄우고 얘는 조금 밀고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이 넓이를 더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S1 플러스 S2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무엇을 적분해주면 되냐면 A부터 B까지 넓이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양수로 바꿔서 적분해주면 된다라고 했잖냐? 두 개를 뺀 함수, 차함수를 fx-gx에 대한 이 함수를 뭐 해주면 됩니다?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함수야. 새로운 함수가 fx-gx라는 새로운 함수가 생기거든? 차함수, 두 개를 뺀 차함수라고 부를게요. 이 차함수를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차함수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가 그대로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제부터 넓이만 구하면 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던가? 그러면 얘가 이제
x-3, 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거 너희들이 뭐 해주면 돼요? 종적분 해주면 만나는 점이 뭐하고 뭐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dx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종적분 하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음수의 값이니까 양수로 바꿔서 적분해주면 돼요. 얘가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9 플러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얘가 무엇이 돼요? 9 사라지고 3 12 12 11 3분의 33 마이너스 1 3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 이거 공식 했잖냐? 기억나요? 증명까지 했는데 선생님 이거 증명해야 돼요. 너희들 그랬잖냐? 기억나요? 이거 뭐야? 이 넓이는 이 정적분의 값은 원래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어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잠깐만, 절대값 a가 아니야?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외웠잖냐? 그럼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쓰면 돼. 왜? 넓이는 뭘로 나올 거니까? 양수의 값으로 나올 거니까. 추우니까 이제 옷 입네. 추웠다, 더웠다, 아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대로 넣어봐. 넣어봤더니 6분의 1에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6분의 1 4의 세제곱 3분의 30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왜?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 차이의 세제곱. 오케이? 다음 봅시다. 누구 왔어요? 그럼 그 밑에 가보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지. 얘도 봅시다. 얘는 이제 한번 식을 써봐야지. x-1,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이 그래프는 0에서 지나치고 1, 3을 지나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공식 안 배웠잖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사실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거 외우는 건 너무 복잡해. 대칭인 형태에 대해서는 딱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좀 복잡해요. 이게 이제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적분할 거고 1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겠지? 양수로 바꿔서 4x의 제곱 3x dx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뭐야 이게 제곱인데 3분의 4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0,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1부터 3까지.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앞에 거는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분의 3. 뒤에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1. 3분의 4에 세제곱 마이너스 1. 2분의 3에 9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지. 계산을 하는 게 81, 얘가 80이니까 4분의로 묶어서 80이면 마이너스 4분의 79. 얘가 이제 뭐예요? 26이니까 4분의 3으로 묶으면 플러스 3분의 4로 묶으면 곱하기 25. 그렇지? 26에서 1 빼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분의 3을 합시다. 2분의 3은 1 마이너스 8이 있는 거니까. 그래요? 이것만 너희들이 계산해주면 돼요. 계산이 좀 간단하나? 복잡하냐? 통분시킬 수밖에 없네.
마이너스 4분의 79, 3분의 100, 4분의, 이거는 마이너스 4가 사라진가?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1.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합시다. 12분의 마이너스 27, 3, 2, 3, 7, 400, 6 곱하면 1, 2, 6. 뭐야 이거 계산. 마이너스 363이니까 12분의 뭐가 돼요? 37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 맞았냐? 이렇게 어려워. 너 이거 시험 보려면 마음 아프겠다. 이런 거 내다니. 낼 거야. 봅시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였지.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차함수를 구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는 거야. 두 개를 뺀 함수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얘가 어떤 지점만 찾아주면 돼. 만나는 점만 찾아주면 돼. 이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두 개의 교점.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야. 얘가 마이너스 2 또는 1에서 만나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우리가 차함수를 해주면 얘도 똑같이 몇 차함수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뺐어.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떤 함수가 되겠어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이 뭐하고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무엇을 구해줄 수 있냐면 이 넓이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 넓이 구해줄 수 있어. 이 넓이 이제 공식 쓸까? 공식 써도 상관없지? 우리가 굳이 정적분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넓이 공식 뭐였어요? 6분의 1에 1 마이너스 2의 세제곱. 6분의 27이 되는 거니까 2분의 9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내가 공식 쓰지 말라고 하면 너희들은 직접 계산하세요. 오케이? 계산 별로 안 걸리지 않냐? 할 수 있지? 다음 봅시다. 이것도 지금 이제 똑같겠네. 똑같아요. 한번 해볼까? 3차 함수랑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부터 찾을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충 나올 거니까. 두 개 연립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인수분해 합시다. 1, 3, 0, 마이너스 4. 조립제법 쓸 거야? 1 넣었더니 1, 1, 1, 1. 오, 안 돼. 1, 4, 4, 4, 4, 0. 오케이.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중근이 생겨버렸네.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중근이 생겨버렸어. 접한다라는 거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x의 제곱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얘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지나치고 0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이제 fx에 대한 그래프예요. 근데 얘가 이 2차 함수랑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접하고 1에서 만나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나한테 어떤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의 무엇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차함수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차함수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지나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어디에서 이 식을 유추했다고? 연립방정식 세우신 이 식에서 이것을 유추했습니다 라는 거야. 뺀 식이 0이 되는 x의 좌표가 뭐랑 뭐니까? 마이너스 2랑 1이.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해주면 되잖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절대값 차함수는 뺀 거잖냐?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적분해 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적분한 거 저번 시간에 했지. 이건 뭐였어요?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 계수였어요? 그새 또 잠 온다. 4분의 1에 이게 3 차이 나지? 3의 4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럼 4분의 2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이거 정적분 해도 돼. 이거 어떻게 나와? 이거 이제 하나만 더 적을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음수의 값이니까 인테그랄 음수의 값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 dx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케이? 음수의 값이니까 이 그래프가 음수의 값이잖냐? 차함수가 그러니까 양수로 바꾸어서 적분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공식을 하니까 이 공식을 하니까 3 곱하기 4분의 1에 이거에 이 차이에 4제곱 오케이? 앞에 공식 찾아봐. 까먹었지 벌써? 4장만 넘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3장 앞에 있던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공식을 써봤어요. 정적분의 값을 처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다음 봅시다. 딱 한 장만 더 하자. 부분의 넓이가 1대 2일 때 P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 넓이 대 이 넓이의 B가 1대 2예요. 오케이? 그러면 P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에 있습니다? 대칭성에 있습니다. 오케이? 이 축 2에 대해서 대칭적이야.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 B가 정확히 넓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냐? 그럼 어떤 넓이랑 어떤 넓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 A라는 넓이랑 B의 절반의 넓이가 같아져요. 넓이가 같아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 dx는 무엇이 되겠어요?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아져. 그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게 이거겠지. 그렇지? 그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게 무엇이 돼요? 0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적분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의 값이 양수음수의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의 값이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px 0부터 2까지 했더니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2p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정리해봤더니 p는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3분의 40이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봅시다. 간단하지? 이것도 그 좀 비슷해요. 1,3에 접하는 직선을 곡선으로 그었을 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에 1,3이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의 무엇을 접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줘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돼요. 이 접선의 방정식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한 점 하니까 뭐만 구해주면 돼요? 뭐만 구해주면 돼요? 뭐만 구해주면 돼? 접선의 방정식 한 점 알아? 뭐 구해야 돼? 더함수가 뭔데? 기울기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1에서의 기울기는 y'은 3x의 제곱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요? 1 대입했을 때 3이 됐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3의 x-1 플러스 3 y는 3x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럼 두 개의 무엇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차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차함수는 여기를 지나치고 접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빼주면 지나치고 접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만나는 교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뭐랑 만나는 교점? x의 세제곱 플러스 2랑 3x가 만나는 교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건데 얘를 1, 0, 마이너스 3, 2를 집어넣고 정리해 주면 돼. 오케이? 얘를 일렀더니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시 또 일렀더니 1, 1, 1,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 차함수에 대한 식이 뭐가 될 거냐면 이 함수의 식이 두 개를 뺀 거 y는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또 다른 점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0부터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차함수를 그대로 적분해 주면 되지.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dx.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이 공식 한다라고 해서 넓이에 대한 공식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3 곱하기 4분의 1에 3의 4제곱이 돼요. 이 차이가 3인데 3의 4제곱이 돼요. 4분의 2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은 웬만하면 정적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넓이 공식을 외웠으면 넓이 공식을 외워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공식 외우는 거 내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 정적분 과정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너희들은 해봐. 해봐. 너희들 이거 연습해야 될 시기잖냐? 해보세요. 오케이? 해봐.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근데 왜 가르치냐고? 정적분 너희들이 할 거니까. 다음 봅시다. 아직도 많이 남았네. 넓이를 끝낼 계획이야. y는 3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잖냐. x-2라는 그래프는 이건데 얘에다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밑에 있는 게 올라오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오케이? 얘가 y는 절대값 x-2라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를. 이 부분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만나는 교점 찾아야겠네. 이 교점 뭐예요? 이 그래프는 0에서 2랑 만나는데 이게 3이랑 교점은 x-2가 3이 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의 값 구해주면 되잖냐?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점은 뭐에서 만나요? 3에서 만나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봐봐. 원래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잖아. 오케이? 그럼 어떤 넓이에서 어떤 넓이를 빼면 돼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잖아. 이 넓이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식 우리 알거든. 이거 우리 알지 않냐? 그래서 그거 이용할게요. 자꾸 공식 쓰면서 너희들은 쓰지 말래? 우리가 1부터 3까지 뭐에서 뭘 뺀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냐? 그러면 음수의 값 나와. 양수의 값이 나오잖아. 3에서 xx-2 dx를 빼면 이 넓이가 나오지. 이 넓이. 노란색. 오케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3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빼주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나와.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와.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와. 여기서 뭐를 두 개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빼기. 뭐를 두 개 빼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두 개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원래 이 함수만 적분해주면 돼. x, x-2 dx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도 실제로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 넓이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적분은 너희들이 이제 한번 해보고 공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6분의 1에 차이가 4네. 4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6분의 1에 차이가 2네. 2의 세제곱을 2개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계산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6분의 64 마이너스 16 3분의 32 마이너스 8 3분의 24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봅시다. K가 1보다 큰데 두 도형의 넓이가 같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세요. 이거 방금 전에 했지 우리가. 뭐냐면 이 그래프는 0, 1K를 지나쳐요. 0, 1K를 지나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두 개의 넓이가 같아. 그럼 방금 전에 어떻게 했더라? 1부터 K까지 적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성에 있다라고 했잖냐. 그럼 K값 뭐겠어요? 2예요. 사실 이렇게 구해도 돼. K값 2이다 라고 바로 구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0부터 뭐까지? K까지 적분을 해봐야지. x-1, x-k를 적분했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보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kx. 그럼 얘가 무엇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건데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의 x의 제곱. 0부터 k까지 값이 0이 되는데 이제 정리하자. 4분의 1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의 k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이 0이 돼요. 그러면 k값이 지금 뭐보다 커? 문제에서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지. k값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지. 그래요? 그러면 k는 뭐가 안 돼요? 0이 안 돼. 그럼 싹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 k가 0이 안 돼. k가 0이 안 되니까 이걸 싹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오케이? 그럼 양변에 11을 곱합시다. 3k, 11을 곱합시다. 4 플러스 1, 11을 곱하면 6은 0이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K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으로 이렇게 복잡한 것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바로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너희들이 이걸 자주 잘해야 돼. 대칭성이 너무 중요하거든. 다음 봅시다. 둘러싸인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과 그때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1, 2라고 그려져. 근데 원점이 한 이 정도 있겠잖아.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이것에 대한 넓이가 최소가 되는 이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교점을 구해줘야지. 알파, 베타. 두 개 연립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놓아줄 수 있거든. 두 개 연립하면 이항시키면 바로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를 못 구하니까 이 합 곱을 구하는 거야.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구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넓이를 구해야 될 거야. 넓이를. 이 넓이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에서 밑에 있는 값을 빼서 적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빼서 적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식이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문제 풀 때 직접 계산하면 알파 베타가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얘를 뭘 이용하면?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가? 얘는 뭘 바로 써줘? 6분의 이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교점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이 넓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잖냐? 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차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 이러한 차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알파 베타에서 만나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넓이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바로 보여요? 넓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이것에 무엇을 구해주세요? 최소값을. 얘의 최소를 구하래. 그럼 뭐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같아? 얘를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같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를 구해주면 충분해요. 그래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것의 제곱의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집어넣어줬더니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무엇을 갖습니다? 8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실제로 뭐가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루트 3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a가 뭐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최소값 이거를 갖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이거의 제곱의 최소값은 8이잖아. 그래요? 다시 a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최소는 8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는 2루트 2야.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구해줬어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6분의 1에 2 루트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얘 계산해 줬더니 뭐가 돼요? 6분의 1에 16 루트 2. 그러니까 3분의 8 루트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어렵네. 어렵지? 어려운 문제 내가 한 문제 넣어봤어.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많은 양 했잖냐?